사실 지금 저희가 계속 추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아쉽게도 네. 한국 작가 이름이 네네. 거의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추리. 네, 한국의 추리는 사또. 사또. 네, 사또가 이제 하는 거고 네.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그 해방 전엔 김내성. 아, 김내성 작가. 네. 저 마인 읽어봤어요. 맞습니다. 네. 네, 해방 후엔 김성종. 김성종 작가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명의 눈동자. 아, 네, 네. 제5열 작품 쓰시고 지금 부산에서 추리문학과 나오고 계시고 21세기엔 서미애. 이게 그 잘자의 엄마로 네네. 지금 17개국의 아마 판권이 이제 그 나가고 아마 드라마 판권도 이제 그 영국 스튜디오에 나가는데 제가 계속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서운한 점이 좀 있어요. 서미애 작가한테. 왜요? 잘자의 엄마를 보고 너무 재밌어서 속편을 빨리 쓰시라. 안 쓰고 계시다가 영국의 스튜디오에 판권이 나간 거예요. 나가자마자. 그럼 이제 다음 편을 네. 이제 또 시리즈니까 다음 편을 쓰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수차별 하시는 거냐고. 네. 그리고 이제 제목을 제가 정해줬거든요. 이 제목을 썼으면 제가 안 자요 아빠, 잘 자요 엄마였으니까 했는데 이것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아니, 안 서운해하시는 그건 안 서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21세기에는 서미애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물론 그 이제 한국 추리문학에 대한 연구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네네. 있어요. 방정환 선생도 77단의 비밀이라는 했고 최만식 같은 경우도 이제 연마 이런 작품들을 네네. 쓰긴 했는데 사실은 생계 유지용으로 이제 필명으로 쓰거나 번안한 작품 같은 걸 되게 많이 이제 쓰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반이 좀 없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즐기기 네. 시작하는 측면에서 늘어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안 죽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보면은 TV에 보면 막 난리 났잖아요. 막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네네. 실제로 대검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1년에 몇 명 죽는지 나오거든요. 진짜요? 네, 이제 통계가 다 나오니까 그중에 첫 번째 카테고리가 살인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사람이 안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 아닐까요? 그렇죠. 일상적인 일이고 2019년 기준으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살인 청탁으로 잡혀간 사람이 3명 있거든요. 이거는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킬러잖아요. 그쵸. 네, 이 존재가 뭔지 좀 궁금한 게 있긴 한데 뭔가 작가적 호기심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게 좀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엔 사람이 너무 안 죽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적인 기반 자체가 이제 뭐 장르 문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문학도 그렇게 뭐 단단하다 해야 된다 그러나 왜냐면 대한민국은 책을 읽기에는 너무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어떤 점 때문에? 그 책을 읽을 만한 틈을 안 주잖아요. 할 게 너무 많아. 뭐 진짜 바쁘지, 퇴근하면은 바빠요. 카톡으로 그렇지. 얘기하고 네. 주말에 또 운동 가야 돼, 등산 가야 돼, 네, 뭐 집안일 해야 되지 해서 사람들이 앉아서 쉽게 얘기를 이제 책을 진득하게 이제 읽을 시간이 없고 네. 아까 코스믹 호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호러도 잘 안 된 이유가 뭘 해도 텅 빈 내 월급 통장보다 무서운 게 없거든요. 코스믹 호러가 그러네. 아무리 부럽다고 해도 이게 다녀갑니다 하고 그냥 싹 나가는 통장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네, 그런 이제 그럴 수 현실적인 있겠다. 문제가 이제 그 기반들을 좀 앗아가는데 최근에는 뭐 이제 다행히 좋아하는 네.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장르 소설은 독자가 작가가 되거든요. 아. 네, 뭐 저도 추리 좋아하다 쓰고 김선미 작가님도 그런 케이스라서 그냥 하다가 늘어나는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 그 작품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이제 하게 된다면 뭐 좋은 일이 되겠죠. 네. 저는 작가님하고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작가님은 사람이 안 죽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한국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 좀 극단적인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가지고 저도 사실 공감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이 추리 소설을 보는 것보다 현실이 더 뉴스를 보는 게 네. 현실이 더 오히려 소설보다 소설 같다는 그러니까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저도 제가 글을 쓴 작가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이걸 가지고 소설을 쓰면 사람들이 이거 개연성이 없다고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소설보다 소설 같은 현실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걸 쓰기 어렵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유럽 같이 좀 잔잔한 곳이 오히려 그런 추리나 미스터리가 많이 나온 이유가 거기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쵸, 그러다 그쵸. 보니까 오히려 한 좀 명만 죽어도 그렇죠. 네. 그거를 과장해가지고 이제 소설로 쓴다고 생각하는 거죠. 웬만한 일에는 정중동 하시는 네. 정명석 작가님이신 것 그죠. 같습니다. 저는 뭐 충격을 받을 일이 웬만한 일은 그렇죠. 그렇죠. 요즘 네. 돈을 좀 벌어서 이제 네, 통장이 비진 않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 추리 소설 하면 시초 저도 이제 좀 검색을 했는데 김내성 네, 작가를 맞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뭐 네. 마인이라는 책도 그렇고 좀 김내성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일본 유학을 하셨던 분이고 언론인에 좀 가까우세요. 그리고 일본 유학을 하는 중에 이제 일본어로 이제 단편을 발표하신 게 일본 쪽에서 당선이 되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고 국내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해방 이전, 광복 이전에 이제 여러 작품들 발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추리소설 발표한 작가들이 없진 않는데 네. 대부분 단편적이거나 아니면 필명으로 하거나 아니면 한두 작품하고만 정도였다면 김윤성 작가는 이제 꾸준히. 근데 안타깝게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그 작품 장르를 바꾸셨고 라디오 작가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일찍 요절하셨어요. 50년대 사망을 하시면서 이제 작품을 뒤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게 좀 이제 좀 아쉬운 점이었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단절이 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쭉 꾸준히 계승되다 보면은 그 중에 80년대 한국 프로야구 탄생하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유현진도 나오고 네. 김광현 나오고 이런 건데 사실은 82년에 시작했다가 90년에 스톱하고 97년에 다시 시작하고 하면 기반이 없어진 그러네요. 상태로 네. 다시 시작되는 거라 그 부분이 한데 사실은 그 얘기를 하면 호러 쪽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 배부르다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저희 쪽은 아예 책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냥 뭐 명맥 자체가 없다고 봐야죠. 그 명맥을 이어가고 계시네요. 우리. 어떻게든 제가 이어가 보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